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보면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미친놈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또 이쪽에서도 보면 지금 뭐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또 그래 한번 해봐 우리도 끝까지 갈게. 정말 이제 끝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양극단으로 양쪽이 정말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두 대를 갖다가 그냥 꽉 몰고 와서 그냥 누가 먼저 핸들을 트느냐 이런 게임이 있듯이 지금의 전국 상황이 보면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현재 광화문은요 두 집단으로 나눠져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위쪽에는 좌파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거기서 이제 탄핵 찬성 집회를 벌이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데 참 요즘 보면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참 이 추운 날씨에 특히 이제 이쪽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통당 계열의 어떤 집회 이런 등등을 보면 너무나 좀 허황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좀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2008년 생각이 나요. 네네. 2008년 제가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사회부 에디터 그러니까 부국장을 할 텐데 그때가 이제 그 4월달에 지금 광우병 소동이 터진 거 그랬었죠. 아닙니까? 네. 광우병 소동에 지금 그때는 뭐 정말 완전히 광화문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 제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 아니 그 광우병은 허황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막 펄펄 뛰면서 그때 정말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시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네. 라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그때 정말 그 좌파에 대한 분노감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네.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끌어 모아서 이렇게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나,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라는 그런 분노감이 제 마음속에서 정말 들끓어 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이죠. 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파 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저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멀쩡한 대한민국 21세기에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해서 그 비상계엄으로 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 놓고서 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느니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저도 그 선거에서 뛰어본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니 그 지난번 선거에서 진 게 3월 달부터 그 비상계엄 작년 12월 올 3월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데 선거는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거 치르기도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그 비상계엄을 논의합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4월 달 선거가 대패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엉뚱한 소리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거 치러 보셨잖아요. 네, 제가 치러봤죠. 네. 그때 지지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나서 저희가 한 17%를 민주당을 앞섰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저희가 그냥 뭐랄까 진짜 풍비박산 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서 국민들과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국방장관 호주 대사로 내보내고 대파 발언에다가 뭐 회칼 발언에다가 거기다가 또 무슨 의대 정원 문제가 있었죠. 예 그리고 뭐냐 입틀막 네. 무슨 어디 가서 카이스트 가서 학생들 입틀을 막고 그때 아마 경호실장이 그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이잖아요. 이런 짓을 해서 저희들 지지도를 폭락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지금 그래놓고서 자기 때문에 졌는데 그 책임을 아니 뭐 남들한테 다 돌리면서 선거 때문에 내가 뭐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조금만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정말 저희는 분노해야 됩니다. 마치 광우병에 대해서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그 길거리로 끌어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듯이 이렇게 이 자통당 계열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친윤이라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당하면서 오늘 뭐 윤상현 의원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포스터 잠깐 보였지만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마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중도 보수의 어떤 정당이 사실상 이제 자통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수렴해 가는 이제 끌려가고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전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보수가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여러분 아마 선거 치러 보시면 알겠지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을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선거에 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사실은 무슨 부정선거다 뭐 이런 거다 해서 하는데 글쎄요 광우병 났을 때요. 그때 뭐 PD 수첩에서 뭐 정말 이 소가 막 꼬꾸라지는 사진 했잖아요. 그렇죠. 뇌 구멍 뚫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뇌 구멍 뚫린 분 맞아요.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뇌송송 구멍탁 네. 뭐 그 유명한 얘기하고 뭐 어떤 그때 연예인은 내가 그 미국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다 김규리 아닙니까, 넣겠다 김규리.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그러고 있거든요. 네. 저는 또 웃긴 게 말이죠. 아니 나 정광훈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 네.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무속신앙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명태균 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리산 도사. 대통령실이 무속신앙에 빠져서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기독교 목사님이라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래도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이게 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 또 더군다나 지금 보면 오늘 어제 이제 검찰이 발표한 이 김용현 공소장에 대해서 이게 또 무슨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작동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지금요 별이 17개가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이 17개 구속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장이요 지금 혈액암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다 짜서 한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발 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속이 돼 저렇게 있으면 리더가 어떤 이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모든 책임을 나는 안 시켰어 나는 안 시켰어 내가 언제 그렇게 해서 내가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진술을 할까요? 저는 참 그런 걸 보면 보수로서도 사실 그런 자세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가 그때 그 광우병 시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어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망에 빠지기 시작하면 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집단 히틀러가 그 당시에 이 뭡니까 네. 정권을 잡고 나서 의회 해산하고 네. 뭐 하면서 그 몰아갔던 게 다 유대인 잘못이다 해서 몰아갔던 게 그게 완전 광기에 휩쓸려 예,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괴벨스의 그 세치 혓바닥으로 네. 하는 그런 선전선동에 사람들이 독일 국민들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저 유태인 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한번 눈에 빠지기 시작하면 몸에 빠지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현상은 사이비 종교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네. 사이비 종교를 믿다가 교주가 뭐 성추행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속되거나 혹은 죽거나 뭐 이래요. 그래도 그러면 이 사이비 교도의 신도들이 금방 해산되느냐?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이 사람 그 교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거나 죽은 교주가 뭐 부활한다느니 영생한다느니 하면서 자꾸 자기들의 어떤 거짓 신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동안 그 사람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이 인생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마치 과거에 주체사상 믿었던 애들이 운동권 애들이 지금도 뭐 북한 따르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북한 따르면서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했는데도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젊은 시절에 주체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흠뻑 젖었던 애들은 만약에 그 주체사상을 거부하면 자기의 젊었을 때 인생 전체가 거부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과거의 광우병 시위에 빠졌던 사람들 지금 자기가 광우병 시위 참석했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입 다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 길거리에서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 충정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 정말 답답해요. 안타깝고 이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선전선동에 속아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을 그렇게 그 길거리를 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그 분노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참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만은 안 된다. 뭐 이거 이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그걸로서 이제 뭉치고 모이게끔 만드는 거는 있지만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당연히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거는 다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다른 거죠. 다 그럼 우리가 했던 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자, 저희가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행이 됐습니다. 근데 최상목 부총리도 아마 글쎄요 일주일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줄 탄핵을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금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아마 그 입장을 비슷하게 간다면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결론인 게 1월 1일이면 두 개의 특검법이 제2요구 시한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2요구를 거부권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또 아마 탄핵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두 번째로는 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이 공소장이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 근데 뭐 김용현 장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여러 명의 당시에 그 통화를 했던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또 그 상황을 봤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와 함께 근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급속히 사실상 김용현을 칭송하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전 참 희한한 게 어제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김용현 장관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참고해달라는 입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명의로 왔냐. 진짜 뉴스 발굴단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이상희 의원이 지금 위원장 왔는데 근데 김용현 장관에 대한 입장문을 왜 국민의힘이 그거를 다 뿌리죠?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